안녕하세요. 안개TV 김장호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후계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 이후 편집 전인 7월 26일 개인정보 후계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되었습니다. 살펴보니 우리 교육기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앞쪽에 교육기관과 관련한 내용을 2장 정도 정리하고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입장에서 뭐가 바뀌었나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외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 및 신설되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뿐만 아니라 4가지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 4가지의 경우는 법률,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위탁 보관이 필요시, 계약 체결 및 이행의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받는 자가 계보의 고시 인증을 받은 경우, 마지막 보호 수준과 실질적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교육기관은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5가지 상황에 대한 정리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동의서 확인 후 진행하셔야 되겠죠. 이전되는 국가 조약 국제협정에 국외 이전 규정이 존재하는가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 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해당 사항을 공개하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항 알린 후 진행하셔야 되죠. 이전 받는 자가 계보의 인증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인증서를 확인하는데 인증서 명과 유효기간 및 비고의 특별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필요한 조치 수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인증받은 사항에 대해 이전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확인할 게 많죠. 마지막 5번째가 보호위원회가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위원회 인정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확인 및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국외 이전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외 이전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공, 조회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위탁, 보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가능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고요. 정보 주체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조약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계획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보관 위탁이 필요한 경우로서 동의 시 고지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린 경우, 처리 방침에 공개할 수도 있고 서면 등으로 알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전 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고 하위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경우, 어떠한 필요한 조치냐 하면 안전조치 및 권리보장에 대한 조치가 있고요. 인정받은 사항을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해당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권리보장 범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그때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외 이전이 가능한 예외 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법 제28조의 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외 이전 동의할 때 고지사항에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항목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불이익사항을 고지하는 것처럼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 이전 동의 고지사항 일부 변경 시 재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4가지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데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동의를 받아라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8 제1항 각호 단서 외 부분 단서에 따라 국외 이전 시 준수 사항으로는 많죠. 네, 국외 이전 관련 개보법의 다른 규정, 그다음 법 제17조에서 19조의 규정, 제5상의 규정, 그다음에 보호 조치, 이전 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 내용 등에 반영해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 이전 가능한 이 예외 조건이 있었고 이 예외 조건을 할 때는 다 요것들을 다 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전 받는 자의 인증에 대해서 그 인증 절차는 이러하고 5년 범위 내에서 고시하라. 별도는 상세한 건 고시에 대해서 담도록 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국외 이전에 대해서 정보 수준을 인정한 경우에도 국외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국외 이전을 했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도록 법령에 추가되었다 라고 보고요. 이 명령할 때 고려사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 유형 및 규모, 국외 이전 관련 위반의 중대성, 정보 주체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인 경우,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시행 조치를 기다려서는 정보 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대상국 등이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 및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집행 방안을 잘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대상국 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등이 나서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한 경우에는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관련 고지는 문서로 알려야 된다. 그리고 고시 내용은 중지 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 및 기간, 이의 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역시 고시에 나온다고 하고요. 중지 명령을 받은 곳은 중지 명령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기관은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 법령을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